영국 런던의 한복판. 저녁마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붉은 버스와 회색 하늘 아래에 서 있는 거대한 빌딩 숲. 그 사이를 걷다 보면 낯선 이방인으로서의 저 자신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몇 달 전 한국에서 런던으로 교환학생을 온 후 새로운 도시와 문화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죠. 집을 떠난 이국의 땅에서 생소한 음식들과 언어, 그리고 낯선 사람들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 친하게 지내던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 음식 이야기를 꺼내면서 제가 다시 한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런던에서 알게 된 외국인 친구들인 줄리아, 리암, 그리고 에밀리는 각자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지만 그들 역시 낯선 땅에서의 외로움을 견디며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점심시간에 각자 고향의 음식을 가져와 서로에게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죠. 이탈리아에서 온 줄리아는 그녀의 자랑인 라자냐를, 스페인에서 온 리암은 따뜻한 가스파초를, 프랑스 출신 에밀리는 직접 구운 크루아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모두가 고향의 음식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하나같이 제게 물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어떤 거야? 맨날 고추장 들어간 음식만 먹는 거야? 저는 그 순간 한 번도 한국 음식에 대해 진지하게 설명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순간 어색한 듯 머뭇거리며 대답했죠. 사실 한국 음식은 매운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맛과 깊이가 있어. 겉으로 보기엔 자극적일지 몰라도 알고 보면 다 이유가 있지. 친구들은 제 이야기에 흥미를 보이며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럼 이번 주말에 우리 집으로 와. 직접 만들어줄게 라고 약속하게 됐죠. 그러나 막상 집으로 돌아오고 나니 조금 불안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 여기선 구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겠다는 걱정이 들었어요. 특히 한국 음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고추장, 된장, 김치 같은 재료들은 외국에서는 흔히 구하기 힘든 걸 알았거든요. 게다가 친구들이 평소 매운 음식을 즐기지 않는 편이라 자칫하다가는 그들이 한국 음식에 부담을 느낄까 걱정도 됐습니다.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런던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한국 식품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고추장과 된장, 김치와 같은 필수 재료들을 골랐습니다. 재료를 고르는 내내 이걸로 제대로 된 한국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한국의 맛을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어요. 그만큼 한국 음식에 대한 자부심도 커졌고 또 친구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기고 싶은 마음도 컸거든요. 드디어 친구들을 초대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부엌에서 한참을 준비하며 떡볶이, 불고기, 그리고 김치찌개를 만들었어요. 떡볶이는 달짝지근하면서도 매콤한 양념으로 맛을 내고 불고기는 달콤하고 감칠맛이 나는 소스를 고기에 잘 배게 했죠. 김치찌개는 적당히 신김치를 넣어 깊은 맛을 내려고 애썼습니다. 한국에선 평범한 일상 식사지만 이국의 친구들에게는 이색적인 작은 연회가 될 거라 생각했어요. 저녁이 되자 줄리아, 리암, 에밀리가 차례로 도착했습니다. 거실에 음식 냄새가 퍼지고 테이블 위에 놓인 각종 요리들을 보고 친구들은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친구들이었지만 그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흥미롭게 음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떡볶이야. 한국에서 길거리 음식으로 엄청 인기 있어 라고 설명하며 떡볶이를 내밀자 줄리아가 머뭇거리며 한 입을 맛보았습니다. 매운 양념 맛이 그녀의 혀에 닿자 눈이 커지며 약간 긴장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오, 생각보다 매운데 달콤한 맛도 나네? 그녀가 이렇게 말하며 미소를 짓는 순간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리암과 에밀리도 뒤이어 불고기와 김치찌개를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는 김치찌개의 깊은 맛에 감탄하며 이건 뭔가 익숙한 듯 하면서도 새로운 맛이야. 우리나라엔 이런 맛을 내는 음식이 거의 없어 라고 말해주었고 리암은 불고기를 먹으며 고기에 이렇게 달콤한 양념이 들어간 건 처음이야. 밥이랑 먹으니까 정말 맛있다고 감탄했습니다. 저는 친구들이 한국 음식을 맛있게 즐기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우면서도 가슴 깊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먼 타국에서 고향의 맛을 나누며 낯선 땅에서도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었지만 그날의 저녁 식사 덕분에 마음의 거리가 한층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음식 하나로도 이렇게 따뜻한 우정을 쌓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웠고 한국 음식이 가진 힘을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매운맛과 달콤한 맛, 그리고 깊은 감칠맛이 녹아있는 한식의 매력이
친구들에게도 전해진 것 같아 참 다행이었죠. 한국 음식을 준비하며 바삐 움직이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친구들과 함께 둘러앉아 본격적으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떡볶이, 불고기, 김치찌개 모두들 각자의 나라에서 보기 드문 풍미와 향에 흥미진진한 표정을 지으며 음식을 바라보았어요. 처음에는 매운맛과 강한 향이 낯설었는지 조심스레 한 입을 맛보던 친구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적극적으로 젓가락을 들고 음식을 탐닉하기 시작했습니다. 줄리아가 김치찌개 한 숟가락을 떠먹더니 깊은 맛에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건 정말 맛있다. 마치 집에서 오랫동안 끓인 스튜 같은 느낌이야. 그런데 신맛이 나면서도 깊은 감칠맛이 있네. 그녀의 말에 저는 자연스레 한국의 발효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맞아. 한국에서는 발효음식이 정말 중요해. 김치 같은 발효음식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맛이 더 깊어지지. 그리고 각 집마다 김치의 맛도 조금씩 달라. 김치찌개도 집집마다 다르게 끓여서 한 가지 요리로도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어. 발효라는 개념이 한국 문화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자 리암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음식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맛있어진다니 정말 흥미로워. 이 맛을 내기 위해 많은 정성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에밀리도 김치를 맛보며 그 신선한 매운맛에 놀란 듯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에서 유명한 김치구나. 매운맛도 강하면서 특유의 깊은 맛이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이런 맛을 낼 수 없을 것 같아. 그녀의 반응을 보며 저는 김치가 한국인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연스레 설명하게 되었죠.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가족이 함께 모여 담그는 특별한 전통이기도 해. 겨울이 되면 온 가족이 김장을 하면서 서로 돕고 나누거든. 그래서 김치에는 단순히 맛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 사이에 있는 정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어. 제가 설명을 마치자 에밀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럼 김치에는 가족의 따뜻함과 정이 녹아 있는 거네. 단순히 매운 음식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마음이 더 중요하구나. 친구들이 한국 음식 속에 담긴 문화를 이해하기 시작하니 저는 너무 뿌듯했어요. 음식 하나를 통해 제 고향의 소중한 가치를 전할 수 있다는 게 이국 땅에서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었죠. 그러던 중 리암이 불고기를 먹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고기는 정말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네. 그런데 이렇게 얇게 썰어서 요리하는 건 처음 봐. 그의 말에 저는 불고기의 유래와 더불어 한국의 음식이 자연스럽게 상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이게 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선 불고기처럼 고기를 얇게 썰어서 양념에 재워서 먹는 게 많아. 얇게 썰다 보니 양념이 잘 배어들어 맛이 더 깊어지고 함께 나눠 먹기에도 좋아서 상 위에 올리기 딱 맞아. 그러자 줄리아가 놀란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눠 먹는 걸 좋아한다니 한국은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네. 우리 집에서는 대개 개인 접시에 음식을 따로 담아 먹거든. 가족이라도 뭔가 서로의 접시를 나누는 일은 드물어. 그런데 이렇게 다 같이 한 상의 음식을 놓고 나누는 게 멋지다. 줄리아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사실 한국에서는 단순히 혼자 먹기보다 함께 먹기가 더 자연스러운 일이죠. 서로 다른 음식을 나누며 맛보고 그 속에서 대화를 나누고 정을 쌓는 문화가 특별하다고 느꼈습니다. 에밀리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는 가족끼리 식사할 때도 각자 원하는 음식을 골라서 개인 접시에 따로 담아 먹는 편이야.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적어지는 것 같아. 이렇게 하나의 큰 접시에 음식을 나누며 먹으면 자연스럽게 서로 이야기를 더 하게 되겠네. 한국 음식엔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 에밀리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사실 고향에선 너무나 당연했던 식사 문화가 이곳에서 친구들에게는 신선하고 의미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다니. 그 순간 저는 작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 그 속에 담긴 정과 마음이 친구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어요. 그러다 문득 친구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 음식 중에는 단순히 매운맛이나 단맛만 있는 게 아니야. 따뜻하고 깊은 맛이 나는 음식도 정말 많아. 예를 들어 만둣국처럼 국물 요리도 정말 많거든. 만둣국은 특히 겨울철이나 명절에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먹는 음식이라 따뜻한 정이 느껴지는 음식이야. 리암은 눈을 반짝이며 질문했어요. 만둣국? 만두가 들어간 국물이야? 한국에서는 그런 국물을 마시는 것도 자주 하니?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지. 한국에선 국물 요리가 정말 많아. 그리고 따뜻한 국물을 마시면서 마음도 같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저는 만둣국이 겨울철 특히 가족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음식이라고 이야기해 주었고
친구들도 그 속에 담긴 의미에 깊이 공감하는 듯 했습니다. 줄리아는 상기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초대해주면 그 만둣국을 꼭 맛보고 싶어. 정말 따뜻한 느낌이 들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국의 친구들이 저의 고향 음식에 대해 이처럼 큰 관심을 보이고 그 속에 담긴 마음을 알아봐 주는 모습이 얼마나 뿌듯한지 몰랐어요. 어느새 저녁 식사는 끝나가고 있었지만 대화는 끝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한국의 음식뿐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문화와 사람들 사이의 관계까지도 느끼고 공감하는 듯했어요. 에밀리는 손을 잡으며 내가 한국에서 오지 않았다면 이런 멋진 문화를 알 기회가 없었을 거야.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어. 라고 말해 주었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낯선 땅에서도 한국인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상적인 식사가 여기서는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를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제게 너무나 큰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식사는 단순한 한 끼를 넘어 친구들과 진심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친구들은 한국 음식이 가진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었고 저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음식 하나로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만들 수 있다니 한국 음식의 힘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한 저녁 식사가 무르익어가며 웃음과 대화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모두가 한국 음식의 맛과 그 속에 담긴 한국 문화에 흥미를 가지며 질문을 쏟아내는 모습에 저는 마음이 뿌듯했어요. 처음에 음식을 맛볼 때의 신기한 표정에서 이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진심으로 즐기는 모습을 보니 외국에서도 한국의 맛과 문화를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죠. 그때 리암이 김치찌개를 한 입 크게 떠서 먹더니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며 다급히 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 너무 매워. 리암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순간 저도 당황했고 줄리아와 에밀리 역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지켜봤어요. 저는 얼른 물을 건네며 괜찮아? 너무 매웠어? 라고 물었죠. 리암은 물을 한 모금 마신 후 곤란한 표정으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한국 음식이 정말 맛있긴 한데 매운맛이 예상했던 것보다 강해서 깜짝 놀랐어. 리암의 말에 순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한국의 맛을 소개하고 싶었지만 매운맛이 익숙하지 않은 그들에게는 자칫 부담이 될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그동안 한국에서 매운 음식을 즐기던 저로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리암을 보며 한국 음식이 외국인에게는 얼마나 강렬하게 다가갈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순간 친구들이 이 매운맛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한국 음식에 대한 인상이 나빠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줄리아와 에밀리는 리암의 반응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지만 곧 저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줄리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매운 음식을 자주 먹는 거야? 이 정도면 정말 강한 자극이 느껴지는데 너희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저는 그들의 질문에 잠시 고민하다가 한국 음식의 매운맛에 대해 설명해 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도 다 매운 음식을 잘 먹는 건 아니야. 나도 처음부터 매운맛을 즐겼던 건 아니거든. 그런데 한국에서는 매운맛이 일종의 도전처럼 여겨져. 매운맛을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들도 많고 매운맛에 익숙해지면 점점 더 강한 맛을 찾게 되기도 해. 일종의 중독 같은 거랄까? 제 설명에 친구들은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고 특히 리암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리암은 곧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국인들은 참 대단해. 나도 한국의 매운맛을 이해하려고 노력은 해봤는데 아직은 정말 힘든 것 같아. 그의 솔직한 고백에 다들 웃음을 터뜨렸고 어색해졌던 분위기도 한결 풀어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에밀리가 진지한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럼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자극적인 맛을 즐기게 된 걸까? 음식은 단순히 맛있기 위해 매운 게 아닌 것 같아.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보여. 에밀리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는 한국의 매운맛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어요. 에밀리 말이 맞아. 사실 매운맛은 단순한 자극을 넘어서 우리 문화 속에서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매운 음식을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어려운 일을 이겨내는 의지와 연결되기도 해. 매운맛을 이겨내면서 고된 일상을 잊고 새롭게 충전하는 느낌을 받는 거지. 제 설명을 들은 줄리아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매운맛도 일종의 힐링 방법인 거네?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정말 흥미로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맞아. 그래서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더 강한 매운맛을 찾아 도전하기도 해. 그리고 매운 음식을 먹으면서 사람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게
한국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되기도 하고, 리암은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김치찌개를 한 입 떠먹으면서 씩 웃었어요. 그럼 이 매운맛에도 그런 의미가 있다면 나도 한 번쯤 더 도전해볼 가치가 있는 거겠지? 그가 작은 용기를 내어 다시 매운 음식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묘하게 뿌듯했습니다.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 음식의 매운맛을 이해하고 그 의미까지 공감하려는 모습을 보니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다시금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에밀리가 식탁을 둘러보며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매운맛도 매운맛이지만 난 오늘 이렇게 다 같이 한 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는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 그녀는 평소 가족들과도 각자 접시에 음식을 담아 먹는 편이라 이렇게 한 상을 중심으로 나누어 먹는 방식이 참 새롭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내 나라에서는 이런 식탁 문화를 경험할 기회가 거의 없거든. 그래서 이런 자리를 가질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 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한국에서는 가족이 한 상에 모여 음식을 나누는 것이 오랜 전통임을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에서는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한 상에 음식을 나누는 게 보통이야. 그 속에서 서로의 하루를 나누고 대화하면서 정이 깊어지지. 저의 설명에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특히 리암은 그동안 가족들과 각자 식사를 하던 방식과는 너무나 다르다며 신기해했습니다. 리암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우리 집에서는 대개 각자 먹을 음식을 자기 접시에 담고 각자의 자리에서 식사하곤 했어. 그런데 이렇게 다 같이 모여 한 상의 음식을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많아지고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 그의 말에 줄리아도 동의하며 미소를 지었고 에밀리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참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 익숙했던 상을 나누며 음식을 나누는 문화가 이곳에서는 단순한 식사 이상의 의미로 전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들에게는 한국 음식이 단순히 새로운 경험이 아닌 가족과 정을 나누는 하나의 문화로 느껴진 것입니다. 그날 밤 한국 음식을 처음 맛보며 우정을 나눈 이 특별한 순간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식탁에 둘러앉아 서로의 나라와 문화를 나누며 보낸 시간은 정말 소중했어요. 친구들은 매운맛과 다양한 반찬 문화에 놀라기도 했지만 어느새 그 속에서 한국 음식이 가진 따뜻한 정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죠. 특히 리암과 줄리아, 에밀리는 매운 김치찌개의 강렬한 맛을 넘어서 한국인의 식탁에 담긴 의미를 몸소 체험하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에도 친구들은 자리를 떠나기 아쉬운지 음식을 먹으며 느낀 생각과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들에게 한국 음식이 가진 다양한 의미와 문화적 배경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마치 먼 타국에서도 고향을 나누고 한국의 맛과 함께 이곳에 온 듯한 느낌이었죠. 줄리아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식탁은 진짜 특별하네.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각자 음식 겹실을 따로 들고 먹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한 상에 함께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는 건 쉽게 볼 수 없어. 오늘 경험해보니까 가족들과도 이렇게 함께 모여 식사를 나누는 게 어떤 의미일지 이해하게 된 것 같아. 그녀의 말에 리암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맞아. 우리는 저마다 바쁘게 지내다 보니 가족끼리도 음식을 같이 먹는 일이 드물어. 그런데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정말 좋은 기분이 들어. 에밀리도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이 아마 내가 이곳에서 보낸 시간 중 가장 특별한 순간 중 하나일 거야. 음식이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는 건지 몰랐어. 한국에서는 식사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는 문화가 있다는 게 정말 멋져. 다음에 한국에 가게 된다면 이런 자리를 꼭 다시 경험하고 싶어. 그녀의 말에 저는 마음 깊이 뿌듯함과 자부심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저 한 끼의 식사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한국인의 정과 문화를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리암이 물었습니다. 다음번에 우리가 한국 음식을 먹을 때도 오늘처럼 모두 같이 모여서 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 다음엔 어떤 음식을 추천해 줄 거야? 그의 질문에 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다음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만둣국을 만들어 볼까 해. 따뜻한 국물 요리라서 겨울에 딱이거든. 특히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나눌 때 더 맛있는 음식이야. 리암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대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그럼 다음엔 따뜻한 국물 요리를 먹으면서 또 이런 자리를 가져보자. 한국 음식을 먹으며 너의 문화를 이렇게 직접 느낄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기회 같아. 그의 말에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나누는 한국 음식의 경험이 단지 맛있는 식사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식사가 끝나고 친구들이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에밀리는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이렇게 따뜻한 자리를 마련해줘서 덕분에 한국 음식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한국의 정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 음식이 사람을 이토록 따뜻하게 만드는 줄 몰랐어. 저는 에밀리의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날 우리의 만남이 친구들에게도 소중한 기억으로 남길 바라는 마음이 가득했죠. 리암도 미소를 지으며 다음에 우리가 각자 고향으로 돌아간다 해도 오늘처럼 다 같이 모여서 이런 특별한 자리를 만들자고 한국에서나 여기서나 음식 하나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의 말에 친구들 모두 환하게 웃었고 저는 한없이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에게 한국 음식이 그저 낯선 음식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게 해주는 매개체가 되었음을 깨달았거든요. 그렇게 친구들을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국 땅에서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도 많았고 고향이 그리울 때도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한국 음식으로 위로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친구들에게도 그 따뜻함을 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 음식을 통해 친구들과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게, 또 외국에서도 고향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기회가 될 때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맛과 문화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은 이후로도 꾸준히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더 다양한 한국 음식을 소개해주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함께 떡볶이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한 번은 간단한 비빔밥을 만들어 서로 다양한 재료를 넣어보며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친구들은 한국 음식이 가진 다양한 매력을 발견해갔고 제게 한국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줄리아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 여행을 가게 된다면 내가 추천해주고 싶은 곳이 있어? 한국의 문화를 더 경험해보고 싶어. 저는 활짝 웃으며 서울의 전통시장과 거리 음식, 그리고 한국의 사계절을 즐길 수 있는 산과 바다를 소개했습니다. 친구들은 한국을 방문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각자의 버킷리스트에 한국 여행을 추가했죠.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의 문화와 음식을 전하는 것이 단순히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고향의 자부심을 나누고 사람들과 연결되는 길이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음식과 문화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세상과 같을 수도 있다는 걸, 그들이 한국을 통해 새로운 경험과 감동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이제 저는 한국의 맛과 이야기를 전하며 또 다른 소중한 만남을 만들어가려 합니다. 음식 하나로 이렇게 따뜻한 시간을 만들 수 있다니 한국 음식의 힘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져요. 먼 타국에서도 서로 다른 문화를 연결해주고 친구들과 특별한 우정을 나누게 해준 오늘의 저녁이 오래오래 기억 속에 남을 것 같네요. 혹시 여러분도 한국 음식과 문화 속에 담긴 이야기를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함께 떠나보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감동으로 다가갔길 바라며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에게 또 다른 한국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